예, 반갑습니다. 활동하신 내용을 아까 사무국장님 통해서 보면서 저는 이 환경 에너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으면서 또 해외 중국에서 실제 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지금 태동이 돼서 이런 조례안 발의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공부적이고 좋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유일한 플라톤이 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여기 의원님들 발의하신 분서부터 이렇게 열성적으로 또 준비하신 것도 감동스럽고, 특히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역시 여기 깨어있는 분들이 오늘 다 오셨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굉장히 반갑고, 오늘 그동안 조례했던 내용을 사실은 우리 송파구와 함께 몇 가지 이렇게 검토한 내용은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조례에 쓰인 용어들 중에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성장이라는 표현, 또 탄소 중립과 탈탄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편안하게 다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송파구에 해당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또 저희가 또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탈탄소 사회와 탄소 중립은 같은 말인가, 혹은 탈탄소 사회는 좀 더 선도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잠깐 학습하는 차원에서 또 서로 다 대결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우리 분들이 계실까요? 자, 두 번째 나누는데요. 녹색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녹색 성장이 저희가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말들을 잘 써왔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그 초반에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 성장이 오를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녹색 성장을 최대한 배제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법적 용어라는 게 저희가 이거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고민이 좀 되는데, 꼭 우리 김동주 전문 연구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자치법이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뭐 안 넣고 싶으시다면 안 넣어도 돼요. 네,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녹색 성장은 이게 좀 이 법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2008년 그 8.15 건축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민주화 사업화를 뛰어넘은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게 저탄소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제 부각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고 평가를 하죠. 네.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 똑같은 기존의 이제 회색 성장이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원래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은 환경, 경제, 사회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환경과 경제 이 두 부분만 좀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그 2008년 8.15 건축사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가 되고 2010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 경제, 사회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사회를 빼고 환경과 경제만 부각을 시켜서 녹색성장법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법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격화를 시켜가지고 대통령 산하가 아니라 그냥 환경부의 법률로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해서 다시 만든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저탄소도 아니고 이제 탄소 중립이죠, 한 단계 높은. 그리고 녹색 성장도 아니고
환경과 경제만 볼 게 아니고 사회까지 같이 보는, 네, 그래서 여기 녹색사회라는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안 뺀 거죠. 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은 3월 25일 시행이 됐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7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 내용 체계가 비슷해요. 근데 그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더 상위되게 됩니다. 내용이 있어서도. 그래서 이거는 또 담당 부서가 좀 다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담당이 환경부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이번에 기본법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국무조정에서 담당하게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곳에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또 기존에 환경과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약간 법 시행 시기가 몇 달 차이가 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이걸 본인이 업무로 인식하기에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되면 또 지속가능발전 조례 만든다고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여기 탄소중립 기본조례랑 비슷합니다. 비전 있고 전략 있고 위원회 만들고 계획 수립하고 이행 점검하고 그다음 뭐 의회 보고하고 네, 이렇게 다 비슷한데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녹색 성장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탄소중립, 에너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기본법이 몇 달 차이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혼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녹색 탄소중립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자전거 타자, 뭐 이제 전기차 보급하자, 뭐 이제 온실가스 배출 낮추자 뭐 이런 내용이 사업사항으로 같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이 기본법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자치법규로 잘 좀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가능하면 행정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없애면서도 뭐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시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숙제를 하나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녹색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녹색을 가지고 성장을 조금 그린워싱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되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 때 탄소 배출이 제일 적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활동이 좀 역으로 좀 불행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이 좀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당연히 탄소 배출을 적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활동을 좀 줄이고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그 송파구가 사실 에너지 다배출 건물이 많은 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건물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에서도 송파 강남 제일 많거든요. 에너지 다배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용자가 줄고 거기 운영 시간이 줄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녹색 성장은 약간 뭔가를 이렇게 좀 덮어씌우려 하는 거다. 사실 기후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조금 덜 소비하고 덜 활동하고 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열심히 살고 물건도 많이 사고 많이 이동하고 좋은 집 짓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20년 전부터 탄소 문제를 지적하고 온실가스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줄이지 못하고 온 것은 우리가 성장 중심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녹색을 붙여도 성장이 들어가는 순간 약간 이건 뭔가 아닌 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때 쓰기 시작했던 단어가 지금
평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때 원장님 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 환경은 어떤 정파적인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그것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요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착한 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결국은 아까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특히 중국 같은 사례가 말씀을 드리면 그네들이 G1을 목표를 갖고 미국을 제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었었는데 그 목표의 가장 큰 게 매년 7% 성장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뭐 G1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뭐 한 4.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되면서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었다, 탄소 배출이 줄었다 해서 성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우리가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모든 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아까 착한 소리처럼 에너지를 쓸 때 줄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나왔던 배경도 바로 그린이라는 것이 이제 녹색입니다. 어떤 색깔의 이거보다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5가지가 있죠. 그린 빌딩입니다. 빌딩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68%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기준하고 저쪽 호남이나 경상도의 빌딩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정한 게 그린 빌딩으로 해서 우리가 68%의 에너지 소비를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더 줄이자. 그리고 뭐예요? 그린 숲. 숲을 많이 심자. 그래서 탄소 발생된 걸 줄이자. 이것 또한 그린 숲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린 차, 그린 모빌리티. 자동차도 수소차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각 자동차 정비소와 음식점 대표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내일모레 여기서 또 똑같이 합니다. 최근에 이 아까 그 불공평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자동차 정비소가 서울 기준으로 몇 개가 되냐면요 16,000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에 100개 업체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앞으로 생계의 유지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일반 우리 기관 차들이 정비에 손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네 번째가 그린 에너지입니다. 5번째가 그린 리사이클.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떤 특정의 정파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제 계속 이제 내용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